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애플, 미국으로 출하되는 대부분의 기기, 인도와 베트남에서 조달할 예정 그리고 중국, 무역 협상 가능성 시사, 최신 관세 소식 전해드립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의 전략 변화와 그 배경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관세, 그리고 글로벌 생산 거점의 이동입니다. 애플은 최근 발표에서 오는 6월 분기부터 미국으로 출하되는 대부분의 기기를 중국이 아닌 인도와 베트남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가오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플은 이런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생산 기반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애플의 최고 재무 책임자 케반 파레크는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아이폰은 인도에서 생산될 것이고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에어팟 같은 다른 주요 제품들은 베트남에서 출하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지 변경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환이라는 의미심장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애플 제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조립되어 미국으로 수출되었지만 이제는 인도와 베트남이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전략은 시장의 불안감을 일정 부분 해소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광복절 관세부가 발표 이후 애플 주가가 크게 출렁였지만 최근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적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주가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1분기 실적도 비교적 양호하게 발표됐습니다. 1에서 3월 매출은 9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 순이익은 248억 달러로 거의 5%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는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였고 그 중에서도 아이폰 판매량이 2% 증가한 것이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관세 부과 전에 기기를 미리 구매하려는 수요와 새로운 보급형 모델 아이폰 16의 출시 효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플의 최대 위협은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자국산 스마트폰 브랜드로의 이동이 가속화되며 애플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참고로 아이폰은 애플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외에도 기술 규제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법원이 최근 애플 앱스토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판사가 직접 형사 모독 수사를 의뢰하는 이례적인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개발자들이 소비자에게 앱을 직접 판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그 결과 애플의 핵심 수익원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구글과의 계약 문제입니다. 현재 구글은 애플 사파리 웹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지정되기 위해 연간 최대 200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로열티가 애플 영업이익의 25%에 달할 만큼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방 판사가 이 계약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거액의 수익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경기 침체에 접어들 경우 고가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애플 제품은 가계 지출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기기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소비자, 행동 특성상 경기 상황에 더 민감한 구조라는 점도 약점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애플은 자사의 하드웨어에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뒤처졌던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경쟁사들이 이미 앞서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뿐 아니라 생태계와 서비스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애플은 지금 공급망 재편, 글로벌 무역 전쟁, 소비자 수요 변화, 법적 위협, 그리고 AI 전환이라는 5가지 커다란 도전에 동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애플은 여전히 강한 수익성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애플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글로벌 기술 전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와 베트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국제 무역과 외교, 그리고 경제 정책에 관한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관세 면제 요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중 무역 전선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와 연계된 한 소셜미디어 계정이 최근 미국과 무역 협상에 나서는 것은 중국에 해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무역 협상에 열려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메시지는 중국의 대표적 국영방송인 CCTV와 제휴된 위안 탄텐이라는 계정을 통해 중국판 트위터라 할 수 있는 웨이보에 게시된 것으로 중국은 미국의 진짜 의도를 감시하면서 대화와 투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관세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몇 주 동안 상대방이 먼저 협상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진실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점차 양측이 협상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시장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P 500 지수는 목요일 1.1% 상승, 투자자들은 무역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관세가 유지될 경우 기업들의 수입 비용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된다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는 유예했으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한 145% 관세는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무역 전쟁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셈입니다. 이번 협상의 무대는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희귀 광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리튬과 티타늄 등 전략 광물 자원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으로 미국은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확보와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번 합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중요한 외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자유롭고 주권적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휴대폰과 전기차 배터리, 항공기 제조 등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보고로 이 자원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행보는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 전략에서도 핵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다만 시장은 아직 러시아가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며 이날 방산 관련 주식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록히드 마틴 주가는 0.4% 하락, RTX는 0.2% 상승, 허니웰은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뉴스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흐름은 미국 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강력한 관세 면제 요청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재무부와 상무부, 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커피, 코코아, 바나나, 광물 등 미국 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들 품목의 관세가 적용되면 수입 중소기업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서한에는 우리는 매일 중소기업들로부터 생존에 대한 절박한 호소를 받고 있다. 행정부는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여러 주 정부가 제기한 무역 관련 소송들보다 더 유화적이면서도 긴박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상공회의소는 관세 협상이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 기간 중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관세로 인해 고용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빠른 예외 인정 절차를 도입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며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원은 세금 감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17년 세금 감면 연장 법안이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은 다시 한번 무역 협상의 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약을 통해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산업의 전략 자산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관세 부담에 고통받는 수많은 미국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